반갑습니다. 지난 일요일이 모두 법인절이었죠. 법인절 기념식을 지금 모두 교당에서 모두 다 지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지금 사축이 있죠. 사축 이제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축 중에서 아주 우리 교단다운 축제의 날은 사실은 대각 개교절하고 또 이제 이 법인절,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온불교 고유의 그런 경축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신정절이니 부처님 오신 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요사이 이제 말들이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꼭 우리가 이런 경축을 해야 되느냐, 또 그런 의견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일요일 날 한 법인절하고 또 이제 대각 개교절, 이것은 우리 교단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그런 경축일이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모두 이제 지난 일요일 날 하셨는데, 교당별로 모두 하셨죠? 이제 교당별 다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보고 교화부에서 총부 법회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화부에 붙잡혀가지고 가가지고 좀 설교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모두 보셨나요? 예. 영상으로도 모두 이제 지금 돌고 있고, 모두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그것이 이제 지난 일요일 날 모두 나가고 나니까 제가 한 이틀간은 전화 받느라고 참 바빴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 좋은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한국에 있는 교당들은 시간이 서로 틀리도 다 이렇게 또 다운받아 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금 시대로 접어들었고, 저 외국의 교당들도 다 지금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저 카나다, 중국, 이런 데서도 이제 짧았다고 이제 전화를 하고 모두 그렇게 지금 하면서, 제가 그냥 그거 하고 나서 바쁜 며칠을 사실은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저는 이제 모두 다 보셨겠지만도 제가 법인 정신을 두 가지로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대책임 정신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양계 인정 정신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총무법회에서 제가 딱 20분 조금 21분이나 2, 3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적고 촉박하고, 근데 또 이제 짧게 한 것을 또 잘했다고 그러대요. 또 좀 지루하게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가 봐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모두 사람들이 그러대요. 짧고 굵게 했다고. 이제 짧고 굵게 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 참 힘있게 했어요. 예, 짧고 굵게 했다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법인 정신을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첫째는 이제 제가 책임 정신이라 그랬죠. 대책임 정신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것이 어디 지금서 우리가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경전에 다 나옵니다. 서품 13장 13장의 내용을 핵심을 하면은 그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13장 내용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딱 잡아내기는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본 13장 내용을 보면 13장 내용 중에서 우리가 기도하자. 근데 그 전에 이미 기도를 다 계획을 하셨죠. 방공사 하실 때 3.1 운동 만세 사건이 났죠. 났습니다. 나니까 그 이제 우리 정산용사 법어에 보면은 그때 하신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누가 제자가 정산 스승님께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대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계백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다. 상두소리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 올리자. 이미 그때가 3.1 만세운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미 법인 이 기도를 하는 것을 이미 대종사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또 계백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다. 이 내용 속에서도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파악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이제 법인 기도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 법인 기도를 하시면서 그 단원들에게 하신 말씀이 보면은요, 말씀이 어떻게 나온 거면요, 앞으로 이제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그래갖고 이제 물질 문명이 발달돼서 사람의 생활은 굉장히 편리해진다 그러셨죠. 편리해지지만도 오히려 물질의 세력에 인간의 정신이 지배받아 가지고 창생의 도탄이 한이 없을 것이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창생의 도탄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올려서 천의의 감동을 받아보자 그러셨죠. 그런 게 그러면 그러면 법인의 기도를 왜 하셨느냐? 근본 목적이 뭔가 하면요, 창생의 도탄을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요, 말로는 이렇게 이제 쉬운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백수명 길룡리가 어떤 곳입니까? 백수면 길룡리가 정말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백수면 길룡리에서 앞으로 오는 시대를 대종사님께서는 다 내다보셨죠. 내다보셨어요. 그걸 내다보시고 그 총구석 속 아닙니까? 그 총구석 속에서 말이죠, 앞으로 말이죠, 이 물질 문명의 세계가 이렇게 발전되고 뭐 산업혁명 제가 쫙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런 지금 상황들을 다 이미 대종사님께서 예측하셨죠. 예측하시고 그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은 인간의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인간 생활은 편리해지잖아요. 편리해지지만도 오히려 말이죠, 인간의 정신이 물질에 노예화되고 종속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측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로 표현하시는가 하면 창생의 도탄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법인 기도를 하신 가장 근본 목적은 뭔가 하면요, 창생의 도탄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게 뭔가 하면요, 그러면은요, 그 속에 앉아가지고 창생의 도탄하고 구인선진들하고 앞으로 아직도 겪지도 안 했잖아요. 겪지도 안 하고 그냥 농경사회의 그 전형적인 농촌의 그 현상 속에서 생활하셨잖아요. 하신 분들을 향해 가지고 말이죠, 미래의 오는 시대적 전망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우리가 책임지고 그래서 천의의 감동을 한번 받아보자 이래갖고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법연 기도의 근본 목적은 뭔가 하면요, 창생의 도탄을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생의 도탄을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책임 느껴지나요? 예? 책임이 느껴지는 애고요.
아니, 사람들의 도탄은 도탄이고 나는 나다. 아, 그렇게 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 건 현실 아닙니까? 특히나 요사이는 말입니다. 개인주의가 얼마나 성행합니까? 개인주의요.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이 빠져 있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가지고 말이죠. 정말로 인류의 창생의 도탄. 그래서 기타님 전화로 중생과 창생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무엇이겠습니까? 중생과 창생의 차이는요. 예. 예. 그게 중생도 창생이나 비슷하죠? 비슷하지만도 창생 그러면은 뭔가 하면 훨씬 더 광의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넓은 개념 아닙니까? 중생 그러면은요, 부처와 중생 상대 개념으로 대체로 생각이 쉽지 않습니까? 근데 창생 그러면은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버리죠. 그렇죠? 창생 그러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구인다른들에게 창생의 도탄을 구하기 위해서 하자. 범위가 훨씬 넓었죠. 아니, 말이 그러지. 지금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저것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적어도. 아, 우리만 힘듭니까? 바이러스들도 힘드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게 지금요, 바이러스하고 인간하고의 싸움 아닙니까? 이거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이런 현상들을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예견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올 것이니까 그 현상을 우리가 책임지자. 자, 이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원불교는 왜 탄생했습니까? 원불교가 탄생된 목적이 뭐냐고요? 창생의 도탄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원불교 나온 거 아닙니까? 원불교의 근본 목적이에요. 이 근본 목적을 우리가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넘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생활이 돼서 법인제를 우리가 해가지고 기도만 하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말씀을 유튜브나 이제 이런 데서 봤겠죠. 그러고는 제가 하니까는 정신이요. 혼미했던 정신이 뻥 떨리더랍니다. 뻥 떨리더래요. 관사님 떨렸습니까? 떨렸어요? 안 떨리면 안 되지. 그러면 뻥 떨리더래요. 시원하게 뻥 떨리더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말입니다. 참, 우리가요, 이 법인정신이라는 건 대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13장은 이제 그 창생의 도탄을 우리가 책임지는 책임정신인데, 또 14장은 말이죠. 이 14장. 14장 뭐라 그러셨습니까? 혈인이 났죠? 나니까는 그 난 혈인을 보고 대종사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 예. 원부공사가 판결이 났도다. 그러셨죠? 원부공사가 판결이 났도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 판결을 나는데, 그동안 우리가 사무예한 많이 얘기했죠? 사무예한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 이게 과정과 목표가 어떻게 다릅니까? 과정과 목표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죠. 목표를 향해서 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거치는 길 아닙니까? 사무예한은요, 목표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제 또 너무 나가면 안 되는데. 맨날 사무예한만 얘기했어요. 근데 왜 사무예한을 했는가 하면요, 사무예한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도달한 목표가 뭔가 하면요, 창생의 도탄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과거 시대와 지금 시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과거 시대를 우리는 뭔가 뭐 음시대 그러죠. 음시대 그럽니다. 지금은 그럼 뭔 시대입니까? 양시대죠. 예. 선천시대 그랬죠. 그럼 지금은 후천 개벽시대 그러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개벽시대를 맞이해갖고 개벽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백지혈인의 그 상태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요, 음부공사가 판결이 났도다 그러셨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진리의 세계는요, 음계가 있는가 하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양계가 있죠. 음계가 있으면 양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계의 인정만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양계 인정이에요.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선지님은 음복의 인정을 받아서 우리 교단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교단을 물려받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양계 인정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양계 인정을. 그러면 이 양계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세상 속에서 사는 모든 것, 인간만이 아니라 창생들이 다 지금 힘드는 거예요. 그 힘드는 창생들을 우리가 말이죠, 책임지고 구해내야 돼요. 자, 이러는데 사실은요, 지금 요새 정책에서도 뭐 그 도사가 하나 나가지고 지금 난리죠. 아, 도사 지금 하나 안 났습니까? 뭔 법사대요? 아이고, 나도 정말 그런 법사 하나 붙여가지고 가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법사라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다 알죠? 다 압니다. 뭔 법사 다 해가지고. 또 그런 대접 받으면 괜찮겠어요. 대통령이 와갖고 다 자문받고 그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한테는 안 오네. 아이, 참말로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와요 지금요. 그러면은요, 보세요. 지금 이런 시대에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거든요. 왠가 하면요, 인간이 사는 세상의 우리의 생활 자체가 너무 스피드하게 변하고 하기 때문에 다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불안하니까요, 그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구에게 묻습니까? 법사에게 묻죠. 나한테 나서 묻는 사람 없는데 하여간 뭘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지금 돌아가는 세태 아닙니까? 세태예요. 자, 세태인데 제가 그 양계 인정 그 얘기를 하면서요, 그 이제 방송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지금 해인사 보일스님 제가 얘기했죠. 보일스님. 나는 보일스님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나가고 나니까 또 보일 선생님에 대해서요, 보일 스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요, 저한테 이제 그분의 양력을 싹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단하대요. 하여간 뭐 이제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답니다. 그게 참, 이 수학을 하는 사람은요, 뭔가 하면 이과입니다. 수학은. 수학 이과인가 아시나요? 예, 수학은 이과예요. 이과를 공부하면은요, 이게 상당히 사람 머리가 조직적이에요. 저도 이과 공부했거든요. 이과 공부. 근데 이분이 이거 하고 선임이 되기 위해서 뭔가 뭐 서울대 철학과를, 석사박사를 철학과에서 했답니다. 그러고는 지금 어디 가는가 하면 해인사에서 강원 학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분이 이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요, 제가 이제 한 예만 들었는데요. 제가 메타버스 속에서 디지털 휴먼도 깨달을 수 있는가? 이걸 갖고 안거에서 토론한다 그랬죠? 제가 안거에서 토론한다. 자, 메타버스가 뭡니까? 가상의 세계. 버스는요,
메타는 가상의 세계, 버스는 유니버스. 그러면 메타 유니버스, 가상의 그 우주 세계, 가상 세계, 이 합성어예요. 메타버스가요. 요새요 가상 세계가 굉장히 뜨고요. 돈을 사고 주고 팔고 하는데요. 어째 여기 계신 분 강남에 아파트나 집 한 채 갖고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고, 왜 그 하나 사요? 나는 살 수 있어요. 언제 살 수 있는가 하면요. 왜 살 수 있는가 하면요. 메타버스 속에서, 가상의 세계 속에서 그걸 사고 파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얼마다 이거 올라가면은 더 받고, 이런 세상이 지금 왔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 삽시다. 아이, 선타님도 하나 사라니까요. 아들한테다가 내가 그거 하나 사주라. 강남에 좋은데 이번에 저 물폭탄 받은 데 말고 그거 하면 또 안 되니까 그 지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 주고받고 하니까 디지털 휴면이 있는 거요. 디지털 휴면. 그 사람도 견성을 할 수 있는가? 아니요, 스님들이 말입니다요.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화두 삼느냐니까요. 과거에 이먹고 하고 하는 화두는 과거의 화두였어요. 지금 현대식 화두는 뭔가면요, 이런 화두다 이 말이죠. 그러죠? 근데 불교도 말이죠. 이게 이제 지금 현대화돼 간다 이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요. 또 뭘 하는가 하면요. 인공지능도 불성이 있는가? AI. 인공지능이 불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정이 없다. 예. 감정이 없다. 이야, 이제 이거 정말로요. 그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지금요, 제가 이제 AI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죠? 그래서 특이점을 넘어섰다 그랬죠? 특이점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거든. 이미 AI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죠? 넘어섰다고 제가 이제 다 특이점을 넘어섰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말이죠. 그런 세계 속에서도 그게 스님들이 말입니다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참고를 하는 거예요. 화두를 삼는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뭔가면요, 바로 뭔가면 지금 다가오는 인류들의 현실을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법으로 가지고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강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뭔가면요, 이제 그것이요,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14장에서 말씀하신 지금 양계 인정이거든요. 양계. 그래서요, 지금은 양계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계가 주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지금 법인제를 지내서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음계 인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양계 인정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양계 인정 못 받으면은요, 음계 인정 받은 거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그런가 합니까? 5만 년 대운. 5만 년 대운만 계속 얘기해요. 가만히 있어도 5만 년 대운이 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말이죠, 양계 인정을 받아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양계 인정들을 말이죠, 받아나가도록 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법인제를 행사 왜 하고 기도 왜 합니까?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바로 양계, 현실계에 오는 인간과 일체 생명의 고통을, 일체 생명들이 받는 그 고통을 우리가 책임지자. 참 멋지죠? 이런 지금 정신을 말이죠, 우리는요, 법인제를 지나면서 우리가 말이죠,
그거를 지금 그런 책임감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부각시켜서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조금 더 부연해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구상에서 지금 이제 그 기후 위기가 지금 심각하죠. 기후 위기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강조를 그동안에 좀 많이 했습니다. 기후 위기가 이제 심각한데, 지금 제일 가뭄 현상이 심한 데가 요즘 중국하고 그 유럽이라네요. 유럽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엄청 가물다네요. 그래갖고 양쯔강이 다 말라버렸대요. 말라버리니까는요, 불상이 하나가 이제 또 났다고 뉴스 봤죠? 다음 뉴스에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음 뉴스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요, 중국 저 참 문제입니다. 하여간 문제예요. 자, 지금요, 인공강우. 이제 중국이 가물잖아요? 그러니까요, 인공강우를 위해서 포를 몇 개를 쏟는가, 수백 보의 포를, 그룹을 향해서 쏟대요. 아이고. 그게 인공강우도 지금, 그래갖고, 그 해결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요, 인간이 할 일은 인간이 하고, 하늘이 할 일은 하늘이 하고, 자연이 할 일은 자연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리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절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지금 단유방황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도, 그게 말인데 2차 대전 때 침몰된 군함과 탄약까지도 생생하게 그대로 다 드러났대요. 이런 지금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뭔가 하면요,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 아닙니까? 이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을 말이죠, 우리 원불교는요, 교리적 이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원불교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우리 원불교 내주셨죠.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원불교를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으면서 그런 실천을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은요, 대종사님이 제시해 주신 그 본뜻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다짐을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하는 이제 그런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겠다 하는 것을 저는 그 법인제를 지나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하는 본론으로 들어갑시다요. 자, 원각과 오늘은 그 117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와 같이 되는 법이 안전의 영역의 영역이라. 이렇게 이제 지금 하십니다. 이제 지금 원각과 끝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앞에 쭉 이제 나열한 것을 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뭐를 이제 말한가 하면, 앞에요, 원각을 한 사람이 에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능력과 그것을 쭉 앞에서 전부 다 지금까지 기술을 하셨잖아요. 원각을 깨치고 나면, 원각을 하고 나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쫙 지금 기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허공 공간에 있는 일체 모든 것들이 당신 것이 되죠? 된다고 하시죠? 또
시간도 다 지금 전망고 후망고도 다 당신 것 된다 그랬죠? 깨달은 사람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주 허공안에 펼쳐져 있는 일체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소유가 되고 당신의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럴 때에 오는 그와 같은 지금 그 결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열거를 했기 때문에 그 열거한 내용들을 총 이제 집합해 가지고 이와 같이 되는 법이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되면은 원각은 이제 그게 원각은 인이 되고요. 인이 되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그 결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가 됩니까? 과가 되죠. 그래서 인과 과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 원각과의 내용을 전개를 쭉 해 나가 가지고 이제 지금 결론 부분에 이제 지금 도달을 지금 하는 이제 이런 그 지금 상황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도 아까 제가 책임 정신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 창생의 도탄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창생의 도탄이 지금 이제 왜 왔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지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원인은요. 창생의 도탄의 원인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뭡니까? 인간 공동체 위주로 살았어요. 인간 공동체 위주로.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냥 팍 와야 돼요. 필링이 와야 돼요. 인간 공동체 위주로 살았다니까요. 지금요, 인간들이. 그 사람 공동체 위주로 살았거든요. 그렇게 사람 위주로 살았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거의 그러잖아요. 사는 거 보면 다 안 그럽니까? 사람 공동체 위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지 돈 벌죠. 그러게 이게 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 공동체 위주로 사는 거예요. 이 인간 공동체 위주로 사는 그 삶의 결과가 뭔가 하면요. 현실에서 오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위기 현상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셨던 그와 같은 절박한 현실이 우리들에게 다가왔다 이 말이죠.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계속 우리가 인간 공동체 위주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가속화되죠. 창생의 도탄이 더 가속화된다 이 말이죠. 창생의 도탄이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속화되는 창생의 도탄을 우리는 구해야 되거든요.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인간 공동체 위주로 안 살아야 되겠죠. 그럼 뭔 공동체 위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탁 통하네요. 만물 공동체, 자연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인간들아, 지금 말이죠.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인류의 모든 위기와 고통은 다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너희들 위주로 살지 말아라. 만물, 자연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라. 공동체로 살아가거라. 근데 이게 쉽습니까? 만물 공동체가요. 이게 마음이 좁으면요. 마음이 좁다, 넓다, 이제 그런 말 쓰죠? 마음이 좁다. 어제 모두 마음이 어떠십니까? 어제. 자, 경선님, 오늘 처음 나와서 마음이 넓어요? 좁아요? 어째요? 아이고, 예.
부채로 얼굴을 가려버리니까. 아이고, 참. 그러니까요, 이게 보세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인간 공동체라고 하는 이 지금 어떻게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갖고, 우리들끼리 편하고, 우리들끼리 즐겁고, 우리들끼리 말이죠, 잘 살면 된다 하는 의식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절대로요, 지금 당하는 인류의 모든 그와 같은 위기 현상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극복이 안 돼요.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이제 있다고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만물 공동체 위주로 우리가 이제 이제 그래서 이것이요, 정말 그렇게 이제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아니지만도.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왜 은사상을 말씀하셨느냐. 자, 그 은사상 속에는 뭐가 드는가 하면요, 사람만 들어있습니까? 사람만 은입니까? 그렇죠. 이미 대종사님의 은사상, 사은사상 속에는 인간들아, 너희들 인간들 위주의 공동체로 살지 말아라. 그리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모든 것과 함께 살아라 하는 사상과 이념을 제시해 주셨죠. 그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말이죠, 말로만 맨날 천지, 부모, 동포, 법률 하면서요, 일상생활 속에서는요, 천지, 동포, 법률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면서 우리는 보온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배은하면서 보온한다고 생각했다. 제가 그 말 했죠. 배은하면서 보온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보온을 우리는 하자 이 말이죠. 이것이 말이죠, 이 대목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그 계기가 이제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된 법이 안전의 영역이라. 영역의 영역이라. 안전은 뭡니까? 눈앞에. 역은 뭔 역자입니까? 예, 역사할 때 역이죠. 예, 역사할 때 역이죠. 이것을 이제 이거 보면 지날 역, 경고한다. 그러죠? 지날 역, 이제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세월을 보낸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뭔가 하면요, 겪다, 거치다. 역자가 이렇게 겪다, 거치다. 이것도 의미의 뜻이 있죠? 겪다, 거치다. 이 겪다. 한번 겪고 나면요, 자기가 경험해 보잖아요. 경험 안 해본 거하고 경험해 본 거하고 어떻습니까? 알의 어떤 정도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알의 정도가 자기가 겪어보면은요, 교단에 살면서도요, 우리가 말입니다, 자기가 직위를 가지고 직책을 가지고 살아보면은요, 일단 그 살아본 과정 속에서는요, 역력하게 그게 다 회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살 때 뭐 어쨌다. 제가 요새 참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면요, 어느 교당에 섰을 때요, 제가 대학생회를 하나를 이제 이렇게 지금 잘 이제 갖고 왔어요. 잘 갖고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했거든요. 제가 하여간 인정이 좀 있는 사람인가 봐요. 인정이 있는 사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컸잖아요. 형하고 사회생활 다 하고 가정 다 꾸리고 직장 생활하고 교당 다니고 하면서요, 요사이요, 제가요, 뭐 먹을 것이요 좀 떨어질 것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말이죠, 탁 택배를 보내는 거예요. 어제도 받았어요, 택배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겪어보면은 그것이 말이죠.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나게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역력하다 그러면은요. 분명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분명하다, 역력하다 이 말은요. 분명하다 이 말이거든요. 자, 분명해요. 그러면 안전에 역력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역이요. 한 번만의 영역이 아니라 두 번 거듭되는 영역이에요. 영역의 영역이라. 우리가 얼마나 환하게 밝게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요. 온갖가의 이 대목 정말 멋지죠? 영역의 영역이라. 분명하고 분명하게 환하게 일체 모든 우주의 만물 또 지나온 모든 시간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우리 안전에 말이죠. 그냥 환하게 다 털어놔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경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고 난 뒤에 그 기쁨 있죠? 제가 전에 심독히 잡으라고 그랬죠? 심독히 잡고 그런 경우가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영역의 영역이라 모든 것들이 환하게 안전에 말이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도 씁니다. 중생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중생만 보이는 거예요. 중생의 눈에는 다 중생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또 반대로 부처님 눈에는 그렇구나. 부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보세요. 깨닫은 사람의 즐거움. 부처님 아닙니까? 그 부처님은 말이죠. 안전의 영역의 영역이라. 부처님만, 부처만 보이는 거예요. 다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면요. 처처불상 사자불공 아닙니까? 처처불로 보인다 이 말이죠. 처처불로 보이기 때문에 진정한 부처로 보여져서 부처가 나한테 확실하구나 할 때 불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는 생각으로 부처다, 그게 불공하자,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자,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부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처불상 사자불공이죠. 그래서 신앙의 궁극적 행위, 원불교 신앙의 궁극적 행위란 말이죠. 나타나 있는 일체 모든 것이 다 부처니까 그게 불공이라. 그게 뭔가, 그래서 영역의 영역이라. 자, 이걸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중생의 눈에는 이제 중생만 보이는데, 자, 모두 이제 그건데, 우리가 왜 중생들은 이제 그렇게 되는가 하면요. 제가 오늘 또 이제 좀 하는데, 새로운 단어를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타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어요. 현타. 이건 신조어입니다. 현타.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요? 경대님도 처음 들어요? 현타. 이게 이제 신조어인데, 요거는 이제 다 하면 뭔가 하면, 현타임. 현타임 뭡니까? 지금, 시간. 옥타님도 다 가르치는 거야. 지금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 현타. 이게 뭔가 하면요.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언어의 융복합 시대입니다. 언어의 융복합 시대. 뭔 말입니까? 언어의 융복합 시대. 어느 말이 서로 다 섞이는 거요.
다 언어의 융복합 시대요. 언어가 융복합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거는 한문이고 한글 아닙니까? 이거는 뭡니까? 영어 아닙니까? 한문과 한글과 영어가 융복합돼 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요. 그게 뭔가 하면 현타거든요. 자, 현타라는 단어가 유행한답니다. 자, 오늘 내가요 여러분들 유식하게 만드는데, 자, 현타, 이거 이제 그만 현타가 뭐냐? 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서 이르는 말. 현실 자각 타임. 줄임말. 현실 자각 타임. 현실 자각 타임. 뭘 줄여가지고 현타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자, 그럼 현실 자각이다. 오늘 강의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